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 있게 예산을 사용할 것 같으면 매년 눈에 띌 정도로 여러 가지 발전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5%의 지시와 95%의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행정부역 순시는 매년 초에 연례 행사였습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와도 정기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공허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숫자를 놓고 구체적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70년 3월 12일 전국 시장 군수회의 현장입니다. 전국의 지방장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지난 2월 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지방 각 시도를 연초에 방문했습니다. 이 기회에 각 지방 시도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를 받았고, 또한 금년도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연초 지방 각 기관을 방문한 종합적인 소감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행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열성적이다. 중앙에서 하달된 시정의 방침이 말단 행정기관까지 비교적 이것이 잘 침투가 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일선 행정이 그 행정 기술면에 있어서나 능률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총괄적인 나의 소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많고, 또 시정을 해야 될 점,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점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시도를 방문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점은 돌아와서 인쇄물로 해서 대통령 지방 초도 순시 이후에 있어서의 지시라 해서 이러한 인쇄물이 일선 말단 면장, 업장 단위까지 배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쇄물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것을 즉각 여러분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도 매년 이것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 예산도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그 인쇄물의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자세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난 62년도, 지금부터 8년 전 62년도 지방 예산의 총 합계가 165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742억, 그러니까 62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숫자를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이 매년 얼마만큼 급속히 신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본다면 62년도에 우리 정부 총 예산이 8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지방 예산만이 1740억이다.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 지방 예산 총 숫자는 62년도 우리 정부 총 예산의 배가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갇혀 있는 이 경기도의 금년도 예산이 154억인데 이것은 62년도 서울특별시를 뺏는 전국의 지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다. 금년도 각 시도의 예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전부 예산 규모가 100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데는 지금 200억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가 되면 더욱 이 숫자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방에 나가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숫자를 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예산은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늘어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예산이 적다고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해봤자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 있게 예산을 사용할 것 같으면 매년 눈에 띄일 정도로 여러 가지 발전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농어촌을 푸대접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은 늘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은 농어촌 투자액이 얼마다 하는 구체적 숫자를 들어 반박합니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지방 이기주의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배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다 쓰고 우선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 특별 교부세를 달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일부에서 시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농촌 부문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농어촌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얼마만한 자원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느냐. 작년에 직접 간접 투자를 총 합계를 해서 17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1970억. 이것도 앞으로 추가 경정 예산이 여기에 가산이 되면 금년도에 농어촌 부문에 투자되는 재원은 2000억대가 훨씬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접 투자만 해도 금년에 800억이 넘는다. 811억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쇄물의 17페이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농어촌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것을 확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농민 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그러한 분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겠다. 동시에 그 사업 하나하나는 덮어놓고 과거식으로 주묵구구식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즉,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최대한의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는 예산을 거기다가 배정을 한다. 사업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계속 사후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런 지도를 해서 이 사업 하나하나가 반드시 성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적은 투자로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예산 이 편성하는 그 방법을 보건대 역시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도나 시나 군에 있어서 금년도에 중점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 중점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이 있으면 배정을 하고 없으면 이것을 뒤로 미룬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일부 도에서는 자기 도에서 가장 금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여기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요 다음에 중앙에서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도가 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그 방법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각 도의 이분에 일부 배당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액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해서 한 3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 짜고 난 뒤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전부 배정하고 난 뒤에 꼭 금년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부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에는 그런 순위가 낮은 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낮은 데다 전부 배정을 해버리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남겨두고 중앙에 대해서 이 사업은 가장 순위가 높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러한 그 예산 짜는 방법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억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의 11개 시도에다가 놓아봤자 많이 나갔자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중앙에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그 액수를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남겨둔다는 건 이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명쾌합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에 알아듣기 쉽습니다. 설득력도 상당합니다. 박 대통령은 전국의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농민이 공무원이 모두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농산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판로나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산을 아껴서 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 그걸 전부 한목에 다 하려고 해야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점 사업을 책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모자란 것은 뒤로 미룬다. 만약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다 기타 별도 보조적인 그런 재원이 있으면 이걸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내무차관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우리가 추진한 농어촌에 대한 세 가지 중점 사업, 즉 소득 증대 특별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식량 증산 사업, 이것은 내무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득 증대 특별 사업은 한 9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벌써 작년도에 완성이 되고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잘못돼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기후가 너무 추워서 묘목이 태반 얼어 죽었다. 동사를 했다. 상묘를 심었는데 역시 기후가 너무 추워서 동사를 했다. 또 농산물 가공 처리 공장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너무 과잉 투자가 돼서 공장 자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은행이다 기타 대외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공장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또 무슨 축산을 하는데 사이로를 심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료나 엔시레이지가 전부 썩어서 실패를 했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항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이 사업성,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종합적인 타당성,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는 사업이냐, 수지가 맞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느냐, 또 이러한 물건을 맹글렀을 때 이것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있느냐. 모든 여건이 다 구비가 되어 있지만 이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능력이 있느냐.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그만큼 참여 의식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한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사업을 착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밤나무나 뽕나무를 심었는데 얼어 죽었다. 기후가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었는 걸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변명을 하는 농민은 이것은 정부가 암만 도와줘봤자 이것은 잘 살 수 없는 농민들입니다. 정부가 도울 수 없는 농민이라고 난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도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1년에 겨울에 가서 가장 추울 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과거 오랜 통계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뽕나무나 밤나무 묘목이 또 기타 과수의 묘목이 이러한 정도의 기온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과거 가령 경험이 심으면 한 절반은 죽고 절반이 겨우 산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그럼 이 나무가 전부 얼어 죽지 않도록 무슨 대비책을 해야 되겠다. 흙을 더 많이 덮어 씌운다든지 지프로 가지고 이걸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겨울을 첫 해는 적어도 심은 첫 해 겨울만은 마치 어린 아기를 우리가 보호하듯이 이것을 잘 갖고 와서 월동을 해야 된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 소득 증대 사업이라는 것도 덮어놓고 정부에서 예산이나 자금만 많이 지원을 해주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일선의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겠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도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이 연설은 연설문 초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의 경우 연설의 뒷부분 절반 정도가 없습니다.
아마도 릴테이프 원본의 A면만 자료화하고 B면은 유실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원본 전체가 혹은 B면이 어디엔가 남아있겠죠. 박 대통령의 자료 중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대목이 사라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료를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 생생현대사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돈만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이 같이 여기에 따라가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이어서 지적하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드 넘버가 붙어 있는 소득증대 특별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여러분들 각 도나 시,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소득증대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작년에 실패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은 실패하더라도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에 우리가 얻은 경험을 살려서 금년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들여서 밀고 있는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다가 방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만 농업을 기업적으로 해서 수지가 맞는 그런 농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농민들에게 덮어놓고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 장비를 준다 해봤자 이러한 그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는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봤자 농촌이 잘 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소득증대 특별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농어촌에 대해서 방대한 예산을 지금부터 70년대에서 투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사업이다, 선도사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전국에 불과 한 90여 개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 경험을 얻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기업적으로 이걸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험과 훈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성공이 되면 이것은 그 주변에 급속히 파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만 되면 다른 농민들도 너도 나도 하고 전부 여기 참여하려고 아마 자원을 할 겁니다. 그런 시기에 정부가 예산을, 자금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이 농촌 사업이라는 건 급속히 파급이 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농촌에다 아무리 돈을 갖다 뿌려봤자 우리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증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은 삼남지방에 수해가 있어서 목표량을 달성은 못했지만은 평년작은 훨씬 상회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의 영농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비배 관리라든지 농약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이 농업도 상당한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한발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점차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량은 점차 증산이 되리라고 보지만, 한 가지 여기에 다른 문제는 모두 일선 행정기관이나 농민들이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충해에 대해서는 이 농약을 농민들이 많이 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냉해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 돼 있다. 이 냉해도 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통계를 쭉 내보면 냉해 상습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선 작년에 서리가 며칠 빨리 와서 냉해가 들어서 식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고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각 도에 있는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또는